자, 증권회사가 3개, 통신회사가 3개, 건설회사가 4개가 있대. 그래서 증권, 통신, 건설 각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택해서 총 4개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회사가 증권회사 하나 있고, 다음에 통신회사가 하나 있고, 다음에 건설회사가 있지. 맞지? 그런데 여기에 총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택한다는 얘기는 일단은 증권회사 하나, 통신회사 하나, 건설회사는 하나씩은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나머지 한 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는 증권회사에 2개, 통신회사 하나, 건설회사 하나에 놓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 1개, 통신회사에 2개, 건설회사 1개,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의 원소를 내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와 같이 분류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와 같이 분류를 했고, 이제 그 다음은 보자. 자, 그러면 증권회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3개가 있는데, 그 회사 중에 몇 개? 2개를 선택하는 건데, 뭐 A와 B를 선택하든 B, A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조합 문제가 될 테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통신회사 3개 중에서 1개 선택, 다음에 건설회사 4개 중에서 1개 선택하면 되겠지.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증권회사 3개 중에서 원서를 냈고 한 곳을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통신회사 3개에서 2개를 선택하고 건설회사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되겠네. 그 다음은 3개 중에서 1개, 다음에 또 3개 중에서 1개, 건설회사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1번 경우 또는 1번, 이 경우 또는 이 경우 또는 이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 세 가지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지. 뭐 계산은 너네가 해보고. 자, 집합 U라는 전체 집합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양의 정수래.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 나오는 거고, 그거의 두 부집합 X, Y에 대해서 X 합집합 Y는 전체 집합이 되고 X 교집합 Y는 공집합이 돼야 된대. 자, 이렇게 성립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에 있네. 이때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 X에서 Y로의 개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라인 때도 아주 중요하게 배웠었지만, 역함수를 가진다라는 얘기는 얘가 바로 무슨 대응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 역함수를 가지려면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X,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X, 우리가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6개란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결국은 X라는 집합도 몇 개? 3개가 돼야 되고, Y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결국 X에서 Y로의 대응이니까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3개. 여기도 몇 개야? 3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단 X의 3개, Y의 3개로 나누는 방법부터 생각하자. 순서에 상관하지 말고.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X라는 집합에 3개의 원소가 들어가려면 전체 집합 6개의 원소에서 일단은 순서에 신경 쓰지 말고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Y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3개의 원소 중에서 또 3개를 선택하는 거야. 어차피 얘는 1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얘는 원래 안 곱해도 돼. 하지만 그냥 쓰자. 그럼 6C3은 6, 5, 4가 되고 여기는 3, 2, 1이 되지? 그래서 6, 6. 그래서 어차피 3C3은 1이 될 때 1을 곱하면 결국 얼마야? 2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계산을 한 거냐면 지금 X에 들어가는 원소 3개와 Y에 들어가는 원소 딱 3개만 결정을 한 거야. 아직 대응 관계는 결정을 안 한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X라는 집합에 1, 2, 3이 들어갔다라고 하고 Y라는 집합에 4, 5, 6이 들어갔다라고 하자. 맞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모두 20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과연 대응 관계가 몇 개가 나오느냐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 앞에서. 자, 우리가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 5, 6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자, 일단 여기 보자.
두 번째 경우는 1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4로 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는 1로 가면 되나? 안 되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4를 제외한 뭐야? 5와 6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겠네. 또 만약에 2가 만약에 6으로 갔다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결국은 3이 갈 수 있는 거는 5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모두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나와. 즉 1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각각 6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곱의 법칙에 의해서 20 곱하기 6을 해서 몇 가지가 나오더라? 120가지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야. 자, 어떤 모임에 참석한 4쌍의 부부가 지금 4쌍의 부부가 있는데 총 8명이란 얘기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할 때 8명이 나눈 악수는 총 몇 번인가 라고 했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악수를 하는 경우는 만약에 A하고 B하고 악수를 하나, B하고 A를 악수를 하나, 결국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순서에 상관없는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다라는 거야. 일단 조합 문제야.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냐면 지금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한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총 8명이 모두 악수를 하는 경우의 수에서 8명이 모두 악수를 하는 총 경우의 수에서 배우자끼리 악수를 한 경우를 빼면 되겠지. 배우자끼리 서로 남편과 부인끼리 악수를 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8명이 모두 악수를 하는 경우는 결국은 악수를 하려면 2명이 필요한 거니까 8명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2명을 뽑는 경우야.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자끼리 악수를 하는 경우를 빼면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하는 경우니까 배우자끼리 악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4쌍의 부부가 있잖아. 맞지? 4쌍의 부부가 있으니까 배우자끼리 서로 부부끼리 악수를 하는 경우 딱 몇 가지야? 4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8 곱하기 7, 2 곱하기 1 빼기 4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4, 28 빼기 4니까 얼마야? 24가지 경우가 되겠지. 맞지?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여기 보면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 A, B, C를 만들 때 이런 관계가 있는 세 자리 자연수 A, B, C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제 너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는 순서를 생각해야 되니까 순열 문제겠구나. 또 중복을 허용한 거니까 중복 순열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1, 2, 3, 4, 5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가 뭐 A, B, C 3개의 문자를 선택하는데 이 3개 숫자 사이에 만약에 A, B, C인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A, B, C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3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자연수 문제라고 순열 문제가 아니라 그냥 5개 중에서 몇 개? 3개만 선택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1, 2, 3, 4, 5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1, 4, 5를 선택을 했다면 얘는 무조건 145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 딱 한 가지야. 이 1, 4, 5를 뽑아서 얘가 뭐 415거나 541 이렇게 되는 경우 나올 수가 없지. 왜냐면 이 A, B, C의 대소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슨 문제야? 그냥 조합 문제로 풀어서 그 3가지를 뽑는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수가 맨 앞에 그 다음 가장 큰 수가 맨 뒤에 오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조합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지금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택해서 세 자릿수를 만드는데 얘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지금 요 말 A, B, C의 대소관계가 딱 정해져 있잖아. 맞지? 자, 그럼 우리는
얘를 지금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B는 C보다 작은 요 경우를 또 두 개로 분류를 하자. 첫 번째는 A, B, C 이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A하고 B가 같고 다음에 C가 되는 경우야.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를 볼까?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거잖아. 지금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가장 작은 수가 맨 앞자리 100의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수,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수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그냥 6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뽑는 조합 문제다라는 얘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6개의 숫자 중에서 뭐 6, 5, 2를 뽑았어. 그러면 이때 결정되는 숫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56, 딱 하나밖에 결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조합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지.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두 번째는 지금, 아이고 왜 자꾸 이러냐.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지금 봐라, A하고 B는 같은데 C가 더 큰 경우지. 그러니까 결국은 A하고 B가 같으니까 결국은 몇 개의 수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 하나, 다음에 C에 해당하는 숫자 하나. 즉 두 개를 뽑으면 된다는 얘기. 6개 중에서 몇 개? 두 개만 뽑으면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하고 6을 뽑았다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A하고 작은 숫자가 2가 되고 6이 된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2, 6을 뽑은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A와 B가 같으니까 2를 두 번 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맨 마지막에 쓰라는 얘기지. 자, 이해가 안 돼?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또 이게 뭐야? 만약에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만약에 3과 4를 뽑았어. 그럼 이때는 숫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334, 딱 하나의 숫자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돼? 그러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1번 경우 6시 3인 경우와 또는 6시 2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6시 3은 6, 5, 4고 여기는 얼마? 3 곱하기 2, 다음에 더하기 또 6, 5,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6, 6 약분돼서 20까지에다가 여기는 또 2 약분되니까 30 곱하기 60이 돼서 총 80까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순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조합 문제로 풀어야 돼.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6개를 일렬로 배열해서 여기에 지금 일렬로 배열해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A1부터 A6이라고 하자. 이때 크기가 A1, A3, A5의 크기 순으로 나열돼야 되고 A2는 또 A4보다 작아야 된대. 얘를 만족시키는 배열의 개수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일렬로 배열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순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제 순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얘는 지금 이와 같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뽑았을 때 이 A1, A3, A5는 어차피 여기가 A1이 가장 크고 A5가 가장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 개를 뽑으면 딱 하나의 숫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즉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숫자 1, 3, 5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A1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A3은 3이 돼야 되고 A5는 5가 될 수밖에 없어. 다른 경우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조합 문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부터 6까지의 숫자 중에서 A1, 다음에 A2, A3, A4, A5, A6 이렇게 크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A1과 A3과 A5의 크기가 나열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은 A1, A3, A5에 해당하는 숫자를 뽑으려면 결국은 6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3개만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3개를 뽑아서 가장 작은 게 바로 A1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큰 수가 A3, 가장 작은 수가 A5에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순열 문제가 아니라 조합 문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또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A2가 A4보다 커야 된대. 즉 A2하고 A4의 올자리를 결정을 하려면 이미 1번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놨기 때문에, 즉 이제 3개의 숫자만 남아있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나머지 3개의 숫자 중에서 또 몇 개? 2개만 선택을 하면 되겠네. 뭐 요런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것 중에서 뽑은 숫자 중에서 큰 수를 A2라고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수를 A4라고 놓으면 되겠지. 그럼 세 번째는, 자 이제 봐. 첫 번째 단계에서 3개를 뽑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2개를 뽑았으니까 이제는 한 개의 숫자밖에 안 남았겠지. 그 한 개의 숫자는 무조건 어디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A6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6C3 곱하기 3C2 곱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6C3은 6, 5, 4고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6이 되니까 또 곱하기 3C2는 우리 이런 거 알지? 3C2는 3C2라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얘는 3가지 곱하기 1 해서 결국은 60가지라는 답이 나오겠지. 맞지?